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장난 잘 받아주는 남자가 연애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친구끼리 한 방에 모였는데 실수로 방귀를 뀌었어요. 뽕 소리가 꽤 크게 난 바람에 모두가 나를 쳐다보며 웃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냄새까지 심해서 다들 코를 막고 놀리는 상황이에요. 시원하냐? 아이고 냄새야 등등.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연애 만족도가 높을까요? 1번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한다. 2번 그만해라 정색하고 화를 낸다. 3번 한 번 더 맛보고 싶어 맞받아친다. 4번 오늘 뭐 먹었는지 맞춰봐 퀴즈를 낸다. 다들 고르셨나요? 정답은 다음 연구 속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 대학 K 브라워 교수는 자기를 대상으로 한 농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웃음거리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유형, 젤로토포비아. 그리스어로 젤로토는 웃음을, 포비아는 공포를 뜻합니다. 너무 창피해. 두 번째, 웃음 주는 상황 자체를 즐기는 유형, 젤로토필리아. 그리스어로 필리아의 뜻은 사랑입니다. 내 방귀를 먹어라! 앞서 얘기한 방귀 사건 같은 경우 1, 2번은 젤로토포비아, 3, 4번은 젤로토필리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브라워 교수의 연구 결과를 좀 더 살펴볼게요. 브라워 교수는 154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 젤로토포비아와 젤로토필리아, 두 가지 유형과 연애 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해봤어요. 분석 결과 망가지는 것을 즐기는 젤로토필리아의 연애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문제의 정답은 3번과 4번인 거죠. 반대로 1번이나 2번처럼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젤로토포비아는 연애 만족도가 낮았어요. 대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연애 만족도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친밀감인데요.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오픈하고 그것 또한 나의 일부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공유하고 나면 한층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하자면 목욕탕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젤로토필리아는 유리해요. 자기 약점이나 치부가 드러내는 걸 겁내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상대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삼죠.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면 상대방은 그래? 사실 나도 하면서 이렇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젤로토포비아는 스스로 감추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자꾸만 물러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다 보니까 연애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센스 있게 농담을 잘 하는 사람은 늘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담을 잘 받아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냥 성격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죠. 농담을 잘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높은 자존감, 열린 마음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판단 기준이에요. 앞으로 진지한 연애 상대를 찾을 때는 짓궂은 농담에 여유롭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망가지는 것까지도 꺼리지 않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늘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멋진 사람일 테니까요. 연인간 방귀 트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생리현상을 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특히 소리와 냄새로 인해서 상대가 느끼는 호감도를 떨어뜨릴까봐 걱정하게 되어서 방귀를 쉽게 트지 못하는 연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미혼의 성인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인 간 방귀를 트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의 경우는 68.9%, 남성의 경우는 57.7%로 높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비교적 긴 연인 사이에서 억지로 방귀를 참으면 소화 불량이나 복통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연인 간에 방귀를 트고 여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연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방귀를 트는 것이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유는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존감은 방귀로 무너지지 않는다. SBS에서 방송된 집사부 일치에 출연한 개그우먼 오나미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 되었죠, 와 방귀를 트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방귀는 정상적인 퇴행이고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방귀를 트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쓰는 것의 일종입니다. 방귀를 뀌면 상대가 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으면 방귀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연인 간에 방귀를 트면서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매력도 상승. 다수의 예측과는 달리 연인 간에 방귀를 트는 것은 오히려 호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25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인 간 방귀를 트고 생활한 후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실험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은 인간미를 보며 호감도가 상승했다고 답했어요. 또한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는 친밀감, 유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세 번째, 친밀감 상승. 예일대의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분류했는데요. 이른바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연인과의 친밀감, 연인에 대한 열정,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삼각형을 이뤄요. 연인과의 친밀감. 친밀감의 사전적인 정의는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스턴버그 교수가 말하는 친밀감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것은 물론 상대방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며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하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친밀감은 사랑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자 출발점이에요. 친밀감이 없는 관계는 그저 아는 사람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 다음, 연인에 대한 열정.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열정입니다. 이성으로서의 강력한 끌림, 함께 있고 싶은 욕망, 뜨거움, 흥분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열정은 연애 초기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처음엔 짜릿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라는 믿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충족돼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친밀감만 높은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열정과 의지만 높은 사랑도 있어요. 다만 남녀의 관계가 연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연인 간 방귀를 트는 건 자연스럽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간에 방귀 트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장난 잘 받아주는 남자가 연애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